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대박난 K-POP 데모넌터스 미국 빌보드 차트도 찢었다란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을 작은 일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섬나라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워낙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과 같은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일본 식민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만인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30년 전부터 일본 문화에 빠진 대만에 한류가 직접적으로 강타하며 이제 대만의 문화적 지배력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대만의 각종 음원 차트와 드라마 차트를 봐도 한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K-POP 데모넌터스에도 대만은 열광하고 있고 많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대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K-POP 아이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 K-POP 데모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국내외 음원 차트를 강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4일 미국 빌보드는 오는 19일 핫100 예고 순위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OST 수록곡 골든이 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17계단이나 상승한 순위로 스트리밍 횟수도 전주 대비 39% 증가세를 보이며 대세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차트인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인 글로벌 익스클루딩 US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고 가상 아티스트로서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은 헌트릭스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수록곡인 유어 아이돌, 소다팝도 각각 글로벌 200에서 3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과 글로벌 200 차트 모두 1위에 등극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상의 아티스트가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최초로 가상의 K-POP 그룹들이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리얼 아티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되며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주 수록곡 골든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데일리 톱송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어 아이돌 또한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차트 1위에 올랐고 골든과 하우 이츠 더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차트 탑3를 OST 앨범이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만 음원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OST로는 이례적으로 대만 종합 차트를 비롯한 대만 음원 사이트 탑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수록곡들도 상위권에 포진하며 전방위적인 차트 속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OST 앨범은 글로벌 음악 데이터 제공사 루미네이트 기준 지난 한 주간 9,633만 스트리밍을 기록, 2022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 이후 3년 만에 최고 주간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가 K-POP을 소재로 제작되었지만 이례적으로 OST가 전세계를 강타한 이유는 K-POP 특유의 중독성을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대만은 1990년대부터 이 K-POP의 중독성에 빠지며 K-POP 번안곡을 엄청나게 쏟아냈고 지금도 엄청난 K-POP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K-POP 데모넌터스의 대만 멤버 쯔이가 속한 트와이스가 OST에 참여해 대만 K-POP 팬들은 더욱 이 영화에 열광한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대만의 중국 C팝 가수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같은 언어라는 유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K-POP의 인기에 비하면 미미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대만 팝 가수들도 몇몇 인기 스타가 존재하지만 대만에서만 인기를 유지하지 가까운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K-POP이 이렇게 전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부러움까지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에 여전히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악마 보이그룹 노래는 대체 누가 부른 거야? 외국 위키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의 30, 40대 이상인 가수들이더라. 아마 음정을 조절한 것 같아. 대만 더빙도 있어서 너무 좋아. 한국의 한류 K-POP은 아시아 열풍이 아니라 전세계 열풍이라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게 재밌네.
방금 찾아보니 악마 보이그룹에는 예전 한국 그룹 뉴키스 메인 보컬 케빈도 참여했고 몬스터엑스와 엑소 작곡가도 있더라. 그리고 여주인공이 극 중에서 부른 테이크 다운은 트와이스의 지호, 채영, 정연이 불렀어. 그 외에도 여주인공이 부른 노래에는 미국 하교실 역바 가수들도 몇몇 섞여 있었어. 와, 라인업 엄청나네. 왜 한국 문화만 전 세계가 열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는 통하지 않을까? 대만, 중국, 일본 문화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도 않아. 만약 실사판으로 만든다면 블랙핑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솔직히 한류 문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만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한류 K-드라마, K-팝에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악마 보이그룹 로고가 스트레이키즈랑 닮았네. 황현진이랑 닮은 장발 멤버도 있고. 누군가 K-팝이 이제 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 꺼지고 있나. 기름을 붓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싸우기도 전에 난 보이그룹 지지할래. 대만은 30년 동안 한류를 불허하면서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 한국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한류를 발전시켜 이제 세계 정복을 하고 있다. 완전 기대된다. 그림체도 너무 예쁘고 잘 뽑았어.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어. 악당 보이그룹이 여주인공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야. 여기에 나오는 마스코트 호랑이도 너무 귀여웠어. 중국어 더빙도 꽤 괜찮네. 꽤 볼만해서 정말 괜찮더라. 스토리는 평범한 편이지만 오리지널 곡들이 다 너무 좋고 중독성 있어. 애니메이션도 엄청 섬세하게 잘 만들었고 예뻤어. 앞으로의 운영과 발전이 기대되네. 미안, 난 악마팀으로 갈아탔어. 요즘 걸그룹은 정말 힘드네. 보이그룹 너무 아메리칸 K-팝 스타일. 대만 더빙 남자 목소리 너무 좋잖아. 악마 보이그룹 완전 내 스타일이야. 블랙핑크 유명 작곡가인 테디가 작곡해서 그런가 봐. 트와이스 때문에 봤는데 여기 나오는 노래 다 너무 좋다. 보고 나니 중국어 더빙 너무 좋다. 뒷부분 스토리가 좀 아쉬웠어. 방금 다 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이야. 그치만 이 작품 정말 강추해. 음악은 기본적으로 멋진 랩 스타일로 진행되고 몇몇 캐릭터 설정은 좀 이상하고 웃긴 부분도 많아. 영화 완전 재밌어. 조이 너무 귀여워. 한국 서울 가수들이 마무를 잡네. 좋네. 트와이스 3명의 유닛곡도 기대돼. 소재는 괜찮은데 주인공이 K-팝 같지 않고 너무 서양 느낌. 그건 뭐 서양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어쩔 수 없지. 사자보이즈는 바로 데뷔해도 되겠네. 한국판 스쿨걸즈. 실사판으로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보이그룹 이름이 스트레이키즈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게다가 캐릭터도 꽤 닮았고. 사자보이스 로고가 스트레이키즈랑 비슷하네. 만약 대만 신들이 서양 애니메이션에서 악마로 묘사되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면 사찰들이 어떻게 난리칠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 보이그룹 파트도 몬스타엑스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베이비가 매운거 먹방 대결 때 999 가가라고 했던 것도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특유의 애교죠.
만화는 잘 안 보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바로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매일 반복해서 틀었어요. 이 영화가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의 음악과 노래는 정말 좋아요. 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도 스타 팬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OST가 스토리를 살렸어요. 요즘 모든 채널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너무 중독성 있어요. 실물 CD를 샀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룸이었다면 팀원들이 날 죽이려 했고 무한 파트너가 바람을 피웠고 데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난 벌써 오래전에 악당이 됐을 거예요. 루미가 어디서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굳건한 의지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줄거리가 평범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훌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멸의 칼날이나 디즈니의 스토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K-POP 스타일로 각색되었습니다. 음악도 정말 좋고 캐릭터 설정도 매우 호감적입니다.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이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작품 정말 좋아요. 곡들이 너무 중독성 있고 골든의 멜로디와 가사가 정말 좋아요. 한국 그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 정말 피가 끓는 걸 느꼈어요.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독은 자신들이 참가한 걸그룹이 블랙핑크, 있지, 트와이스라고 했지만 사실 몇몇 걸그룹이 아니라 다른 걸그룹의 요소들도 차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K-POP 걸그룹 전체를 참고해서 보드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음악 진짜 좋아요. 줄거리 설명이 좀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요. 프리퀄이나 2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1화로는 부족해요. 노래와 춤 실력이 정말 훌륭해요. 실제로는 남성 그룹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지만 여성 그룹도 더 자주 볼 것 같아요. 특히 의상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파란 호랑이와 까치예요. 노래 너무 좋아요. 듣자마자 흥얼거려요. K-POP은 대만 것이 아니지만 아시아 장르가 세계를 지배하니 뿌듯합니다. 일본도 중국도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전 세계를 유혹하지 못했지만 아시아에서 전 세계 주류 문화를 지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걸그룹 원형도 트와이스에서 따온 거예요. 조이가 채영이랑 정말 닮았어요. 노래는 좋고 애니메이션은 아름답고 캐릭터 디자인은 호감이 가는데 이 두 가지는 정말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가 꿈꿨던 영화는 3시간 정도였는데 넷플릭스에서 너무 길다고 해서 지금 길이로 줄였어요. 안 그랬으면 스토리가 더 완벽했을 텐데. 저는 K-POP 팬이라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고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좋고 영화가 유머와 불안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구독을 정당화할 만큼 훌륭한 영화입니다. 사운드 트랙 때문에 처음 본 영화였어요. 음악도 환상적이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고 영상미도 훌륭했어요. 음악도 좋고 재밌는 영화였고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루미와 진우는 주연 배우로서 모든 장면이 좋았지만 미라와 조이 그리고 다른 보이밴드 멤버들의 연기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댓글 반응 잘 소니 제발 실물 디스크로 내주시면 꼭 다 살게요. 그리고 음악도 정말 멋져요. 진우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보이밴드가 왜 영혼을 훔치고 싶어하는 악당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보이밴드는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서양의 노래와 춤, 만화와 현재 국제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한국 그룹을 결합한 것은 매우 창의적이지만 쿤누는 약간 이상합니다. 다 봤는데 노래 진짜 좋고 나머지는 아베앤카즈 미국판 한국판이에요. 다 봤는데 정말 멋지네요.
보이밴드가 스트레이키즈랑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캐릭터들도 꽤 비슷해요. 보고 나니 중국어 더빙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핑크가 이 영화 실사판으로 제작된다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트와이스 때문에 보러 갔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안에 있는 마스코트 고양이 호랑이도 너무 귀여워요. 정말 좋아요. 줄거리는 보수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원곡은 정말 좋고 중독성 있고 애니메이션도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앞으로의 사업 전개가 기대됩니다. 원곡이 너무 중독성 있어서 누가 편곡을 잘했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외국 네티즌 댓글을 읽고 외국 위키피디아를 확인해 보니 드라마 원곡 대부분 테디. 영화 너무 좋아요. 조이가 제일 귀여워요. 보고 나니 나쁘지 않은데 분량 때문인가 각 캐릭터의 입체감이 부족하고 과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고 공감도 높지 않다. 소재는 좋은데 주인공이 K-팝 같지 않고 약간 유럽과 미국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와, K-팝 데몬헌터스는 제게 뜬금없이 나온 영화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제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올라온 영상들 때문이었고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은 시각적으로 훌륭했고 3D와 애니메이션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화면에서 보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세계관 속 뮤직비디오는 정말 최고였어요. 성우 연기와 가창력 모두 훌륭했고 어느 쪽도 불만이 없었어요. 마치 새 앨범을 여러 번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K-팝이라는 장르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꼭 봐야 할 영화이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K-팝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곡이 훌륭하고 다양한 감정을 담아낸 뮤지컬,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에 대한 멋진 오마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놀랍도록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입니다. 애니메이션, 영상미, 유머, 음악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까지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했습니다. 모든 곡이 중독성 있고 영화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볼만한 영화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정말 보석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놀랍고 액션 장면은 환상적이며 노래는 정말 끝내줘요. 이 영화의 모든 게 완벽해요. 솔직히 오랜만에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처음인데 진우가 헌트릭스와 함께 등장하는 속편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발 진우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루미와 함께할 자격이 있었고 둘은 더 나은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보다 더 훌륭한 음악, 더 풍성한 스토리, 그리고 이 독창적이고 강렬한 작품에 가치 있는 후속작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K-팝 데몬헌터스 2를 볼 준비가 됐어요. 음악은 정말 훌륭했어요. 마치 영화와 별개의 이야기처럼 각 곡의 전개가 훌륭했어요. 소다팝은 그 자체로도 히트할 것 같아요. 이 곡들은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편이 꼭 나와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꼭 봐야 할 멋진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였어요. 웃고 울고 춤추고 이제 속편이 당장 필요해요. 첫 장면부터 엔딩까지 K-팝 데몬헌터스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애니메이션은요 정말 멋졌어요. 액션은 쉴 새 없이, 음악은 완전 짱짱, 모든 퍼포먼스가 강렬했고 안무는 정말 아름답게 애니메이션화되어 마치 진짜 K-팝 콘서트와 장대한 애니메이션 배틀이 섞인 것 같았어요. 루미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는데 반은 악마, 반은 인간, 아이돌로서 명성, 우정 그리고 어두운 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그녀의 여정은 깊이 파고들었어요. 헌트릭스 멤버들은 개성과 진심을 가득 담아냈어요. 게다가 사자 보이스는 상징적인 악마 에너지,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보세요.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며 잊을 수 없어요. 완전 10점 만점에 10점.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울어본 건 처음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두 그룹 진짜 데뷔 못하나요? 팬 진짜 많겠다. 콘서트 있으면 꼭 가고 싶어요. 조이 진짜 귀여워요. 랩할 때 완전 반전이 있어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넷플릭스에서 봤지만 영화관에서 봤다면 2번 아니 3번은 꼭 볼 거예요. 콘서트 보는 것만큼 신날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셋 다 너무 좋아요. 미라와 조이의 이야기와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좀 산만했는데 사실 고정된 한국 노래 형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매력으로 모든 게 이해가 되었고 꽤 멋졌어요. 이 걸그룹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꼭 팔로우 할게요. 대만 더빙에도 노래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만어 더빙 버전을 만들어주세요. 후속작이 있다면 남자 주인공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때문에 K-POP 데몬 헌터스 보게 됐어요. 룸이 너무 좋아해요. 이 드라마는 노래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연 배우들은 완전히 희생되고 스토리는 너무 급하게 흘러가요. 12부작 드라마를 보다가 5화부터 7화까지 나눠서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를 선물해 줬어요. 미라 조이의 스토리도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점은 줄거리가 너무 압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K-팝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진짜 데뷔 생각 안 하는 거야. 사자보이즈 콘서트 가고 싶어. 저는 이미 라이언 트랙 멤버예요. 이 영화 속의 악마는 K-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모두 죽여라. 주제는 너무나 명백하다. 저는 한국적인 것들이 대만 사람들을 세뇌시켜 수천 년의 문화가 그들의 피 속에 흐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골든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다. 트와이스 덕분이에요. 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주제곡은 트와이스가 부르게 한 것 같고 이스터 에그에서도 트와이스가 계속 언급되는 것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초반 괴물과의 싸움 장면은 정말 매끄러웠고 춤도 액션만큼이나 훌륭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물론 노래도 정말 좋았어요. 보고 나서는 누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지만 용감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결국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서로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호랑이와 까치 조합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호랑이까치 너무 귀여워. 이렇게 신중하게 만들어진 영화가 실제로는 어떤 장벽이 있는 나라에 의해 문화적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랑 중국에 왜 그렇게 신경을 써? 대만이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어때? 순위권 꼴찌인데 아직 다른 사람들 걱정할 시간이나 있냐? 음악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음악은 전체 줄거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 팀이 꼼꼼한 현장 조사는 스토리 문화를 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캐릭터들의 절묘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가끔씩 과장된 표정도 웃음을 자아냅니다. 트와이스의 테이크다운을 매일 반복해서 들어요.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영화가 개봉한 다음 날 남편과 새아이 그리고 저는 우연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그 영화에 푹 빠졌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매일 사운드 트랙을 듣습니다.
저는 원스 멤버인데 사실 트와이스 때문에만 봐요. 근데 정말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OST도 일주일째 듣고 있어요. 아주 음악적인 영화입니다. 젊은 관객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나이 든 관객에게는 그다지 재미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스타일, 색감 그리고 음악적 기교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경쟁작들을 압도할 만큼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줄거리는 그렇게 심오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재기발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독특한 순간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속편이나 시리즈가 나오길 바랍니다. 플릭스, 소니, 매기강 부탁드려요. 이렇게 중독성 있으면서도 듣기 좋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K-팝 팬이 아닌 나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죠. 한류를 즐기지만 한편으론 한국이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볼만해요.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볼만해요. 스토리가 정말 걸작이에요. K-팝 데몬 헌터스는 진정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평소 액션과 스릴러에 푹 빠져있는 저로서는 이 영화의 숨은 매력이 얼마나 빨리 빠져들었는지 놀랍습니다. 만약 당신이 K-팝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당신을 100% 사로잡을 것입니다.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노래도 좋고 액션도 훌륭했고 주연 배우도 이 영화의 큰 반전을 보여주는 데모였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재치 넘치는 표정 연기와 멋진 노래 덕분에 정말 엉뚱했어요. 게다가 주인공 악마를 역대급으로 화끈하게 만들어서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너무 웃겼어요. 게다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이 노래들이 좋아요. 정말 보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는데 어깨가 흔들려요. K-팝 데몬 헌터스의 음원은 진짜 최고네요. 하지만 진우가 제로 변했을 때 키스하지 않는 게 아쉽네요. 이거 진짜 좋아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루미의 악마 혈통이 아버지가 악마였던 것에서 유래한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악마가 왜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지만 근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시즌2 너무 기대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다팝이 최고의 세네 노래라고 말하지만 제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노래는 골든이고 그 다음에 유 아이돌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래가 정말 훌륭해요.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진우랑 루미가 마주치는 장면에서 산에 맞선 노래가 흘러나와요. 정말 웃겨요. 줄거리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어른과 아이 모두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멋지고 음악에 맞춰 그림이 잘 나와서 정말 편안해요. 캐릭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모든 곡이 너무 좋아요. 이 영화는 현재의 디즈니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기에 딱 좋습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호랑이. 샤오 홍수에서 또 화를 내며 한국의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복식은 인민복이고 또 다른 전통 복식은 베이징 비키니입니다. 저 호랑이 진짜 귀여워요. 쟤는 계속 쓰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싶어 해요. 이 영화 보면서 쉴 새 없이 울었어요.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지금 K-팝의 이 기세와 인기는 미국 팝도 절대 꺾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사자보이즈 팬덤입니다. 영화 제목이 너무 엉뚱해서 봤어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큰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이제 공식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자보이즈가 너무 좋아요.
3번이나 봤는데 사자보이즈가 영혼을 빨아들인 기분이에요. 제 마음은 소다팝이냐 아이돌이냐 둘 중 하나예요. 프랑스어 더빙을 추천합니다. 느끼한 남자 악마가 더 매혹적이에요. 프랑스어 가사는 뉴 아이돌이 구세주로 바뀌기도 했어요. 소니 제발 시즌2를 내주시고 메인 줄거리를 보완해주세요. 이 작품이 인기를 끌자 넷플릭스와 소니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소림축구에서는 노래, 춤, 쿵푸는 꼭 통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좋고 조연들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수준 높고 굉장하고 소재는 피상적이고 단점이 장점보다 많아요. 5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진우를 보고 사자보이즈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퀄리티가 유지된다면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더빙도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영화를 3번 봤어요. 보이밴드는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세계적인 K-POP 보이밴드 수준이에요. 그들은 강렬하고 잘생기고 트렌디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마법소녀, 여고생 드라마랑 스토리가 너무 비슷하고 한국 드라마 특유의 사랑과 완벽한 노래까지 더해져서 너무 좋아요. 진우 루미 엔딩이 너무 공감돼서 몇 번이나 다시 봐도 마음이 아프네요. 줄거리 전개는 평범하지만 애니메이션이 꽤 짜임새 있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를 보러 가세요. K-POP 팬이 아니더라도 이 기묘한 여정을 함께하면 강렬함과 독특하고 기묘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대담한 스타일과 유머가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팝콘 영화로 폭넓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아름다운 예술적 스타일, 훌륭한 캐릭터 묘사, 그리고 제가 여름 내내 듣게 될 사운드 트랙을 갖췄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액션, 전투, 놀라운 안무, 중독성 있는 주제곡, 그리고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한 빠른 속도의 모험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겉보기에 상충되는 여러 개념을 마법처럼 훌륭하고 조화로운 작품으로 결합한 놀라운 영화입니다. 뛰어난 연기, 탄탄한 유머 감각,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미, 흥미진진한 스토리, 그리고 발을 굴리고 싶게 만드는 음악이 결합된 이 작품은 모든 연령대의 관객이 즐길 수 있으며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K-POP 걸즈는 그저 남자를 좋아하는 걸밴드와 잘생긴 남자 밴드의 썸을 타는 귀여운 스토리에 불과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문화적이고 민감하고 섬세한 영화는 우정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상의 아이돌 그룹의 멋진 음악을 곁들였습니다. K-POP을 듣지 않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대단하네요. 간결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잘 짜인 캐릭터들이 돋보입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멋진 노래들도 정말 좋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 싸움 장면이 영화의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줬죠.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고 중간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음악도 곁들였습니다. K-POP을 가진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대만인으로 K-드라마, K-POP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엄청난 찬사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인지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네요. 우리에게 그럴 날이 올까요? 이 영화는 재밌지만 보면서 배가 아프네요. 이 영화는 음악, 애니메이션, 스토리 모두 훌륭해요. 특히 소다팝이라는 노래가 정말 중독성 있어요. 진우를 꼭 죽여야만 했을까 싶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직접 보세요. 분명 재밌게 보실 거예요. K-드라마도 참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K-POP을 올려놓는 것은 반칙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흥미롭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황홀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지 30년은 된 듯 하네요.
K-팝에 인기 있는 대부분의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 영화는 그 K-팝 노래와 더불어 스토리도 훌륭했어요. 그러니 두 배로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건 역대 최고의 영화 그 이상이에요. 와우.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스토리도 좋고 조이 래퍼가 제일 좋아요. 대만은 언제 대만 팝이 소재가 되는 영화가 나올까요? 전반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소니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이상해 보이는 줄거리를 만들어냈죠. 훌륭한 음악, 훌륭한 애니메이션, 훌륭한 줄거리, 그리고 훌륭한 주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소니가 일본인들 때문에 J-POP 데몬헌터스 만들지 궁금하네요. 이 영화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더 보고 싶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대만에서 K-POP K-드라마 인기는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이 영화 때문에 일본 콘텐츠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목과 컨셉트는 처음엔 좀 뜬금없었지만 보기로 결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영화 역대 최고의 인트로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처음 10분쯤 지나니까 잠깐 인트로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K-팝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훌륭한 스토리, 화려한 비주얼, 멋진 애니메이션 모델, 훌륭한 음악, 최고의 앨범까지 이 영화는 유튜브 전세계 톱 100곡 차트에서 이 영화의 노래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을 때 발견했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 전개와 유머로 가득 차 있죠. 처음 20분만 봐도 두 편의 영화를 본 것만큼의 즐거움을 선사해서 웃음을 참기 위해 몇 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관련 없는 한국 가요들을 모두 섞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냈죠. 모든 게 새롭고 다른 영화들이었는데 이런 조합은 처음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심지어 다시 보고 나니 좋아하는 K-팝 밴드도 영혼을 앗아갈 악마와 싸운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 귀에 맴돌아요. 이 걸작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K-팝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미국 팝 데이먼 헌터스였다면 망했을 것 같아요. 딸아이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볼 영화를 찾다가 우연히 K-팝 헌터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담긴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요. 탄탄한 스토리에 재미있고 배경음악도 훌륭해요. 등장인물들의 연기도 훌륭해요. 줄거리는 항상 다음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죠. 딸아이가 춤을 췄고 악마와 싸우려고 칼을 집어드는 장면에 환호를 했죠. 나중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싫어하는 어머니와 오빠까지 이 영화를 보고 저희처럼 좋아하게 됐어요. 영화 제작의 완벽한 예시죠. 오늘 밤에 다시 볼 예정이라 바로 보러 가야겠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인들은 정말 K-팝과 K-드라마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한류 소비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레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어느 때는 한국 순위보다 한국 드라마가 많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대만이 이렇게 한류에 열광하고 있고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